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마음을 우리는 늘 써요. 자면서도 마음이 작용을 하고 있고, 막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작용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평생 쓰는 건데 몸하고 마음은 평생 쓰는 거거든. 평생 쓰는 건데 다른 공부들은 많이 가르쳐, 그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식들을 배우면서 정작 평생 쓰는 마음과 몸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 우리가 몸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건 평생 우리가 쓰는 거기 도구기 때문에 우리가 몸하고 마음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잘 알아야 된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휴대폰을 한 개 사도 냉장고를 한 개 사도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거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최대한 그거를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그죠? 마음하고 몸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니까, 또 몸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니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괴로워, 힘들고, 또 나이를 먹고 나면 몸이 아파. 젊어서도 몸이 아파. 여자들은 보통 한 18년 정도를 아프다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한 13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병이 있다니까 삶의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할애가 된다. 근데 마음과 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은 늘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을 늘 쓰고 있으면서 마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뭐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 그리고 또 마음이라고 하는 거와 또 정의 내릴 수도 없어, 사실은. 정의 내릴 수도 없고 그래. 나 자체를 정의 내린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야. 자신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용감한 사람들이야.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이 몸하고 둘이 아니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 몸도 괴로운 거야. 마음이 계속 괴롭다가 보면은 몸도 계속 괴로워. 그러다 보면 이게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누적되다 보면 그게 이제 질병이 되는 거지. 병이 되는 거야. 암이 되고. 심인성 질환이다. 암, 당뇨, 고혈압 이런 것이 다 심인성 질환, 대사성 질환, 심인성 질환이라고. 이게 뭐냐? 마음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거야. 마음 원인. 근데 원인은 치료 안 하고 대증요법만 쓰고 있어. 마음을 치료해야지. 없어질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맹글어지느냐? 모르죠? 마음이 어떻게 맹글어지는지 모르잖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몸 위에 이 인간의 몸을 두고 보면은 바깥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있어요, 몸이. 눈, 귀, 코, 입, 피부. 이게 정보잖아, 그지? 내 몸 그 감각기관으로 전부 외부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돼? 그거를 받아들이는 작용을 하는 게 오감이라고 하는 거야. 오감으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여요.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거기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나한테 과연 이익이 되느냐, 좋으냐, 싫으냐 이렇게 결정을 하면 뇌 속의 편도체에서 감정이 딱 따라붙어. 마음이. 그 마음이 딱 따라붙으면 그것이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이 세포로 이동을 해. 세포로. 그래서 그게 계속 축적되고 쌓여. 그거를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고 까르마라고 하는 거야. 계속 쌓이는 거야. 외국에서는 이걸 에고라고 해. 에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마음속으로는 내가 안 그래야지 하는데 몸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 화가 나면은 이 이성이 감정을 컨트롤이 안 돼. 내 우울증에 빠졌는데 컨트롤이 안 돼. 슬픔에 빠졌는데 그만해야지 안 돼. 분노에 휩싸였으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그것이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돼. 홧김에, 분노 조절 장애,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죄다 뭐예요? 다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자기의 감정 때문에 왜곡됐기 때문에, 생각이 왜곡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사회 현상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그렇게 해서 각 몸에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이성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작용돼? 마음이 몸이 작용돼. 그러니까 몸이 작용되는 거를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은 내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찰나지간에 알아지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화가 났는데 그 화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찰나적으로 알아졌어. 그래서 그 화가 자각이라고 하는 현상과 싹 날아갔을 때 그걸 비로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감정이 간극이 벌어졌을 때 그 간극이 벌어진 것을 아하 하고 알아차리는 거, 느끼는 거, 저절로 알아지는 거, 이것이 알아차림이거든. 그게 자각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 몸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감정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감정 상태를 못 느끼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야. 우린 지금도 마음을 쓰고 있어. 내가 소리를 내면 듣고 반응하고 하는 것이 일체의 마음작용이거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알아차림이야. 이게 자각이야.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자각을 동반해야지 가장 퍼포먼스가 화려한 거예요. 그냥 안에서 내적에서 그냥 관점이 확 전환돼 버리는 거예요. 인지 전환이 확 돼 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확 바뀌어 버려. 응? 자각이 돼야만 습관이 그냥 퍼펙트하게 바뀌어 버린다고. 근데 의지로 습관을 바꾸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 담배 피는 것도 어느 순간에 아 이거 피우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게 딱 했을 때 담배를 쳐다보는 순간 담배에 마음이 안 가. 술에 마음이 안 가. 도박에 마음이 안 가. 어? 그 나쁜 짓 할 때 마음이 안 가. 어? 그렇게 마음이 저절로 안 가지게 되는 게 자각이야. 그러면서 그 자각을 하기 전에 그 틈새를 알아보는 게 알아차림이고, 그리고 기분이 좋다, 나쁘다, 힘들다, 어? 이런 모든 일체의 것들이 마음이야. 그게 마음이야.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아니야.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게 아니야. 마음 사용 설명서 마음은 잘 쓰는 게 없어. 없애야 될 대상이지 쓰는 대상이 아니야. 생각만 쓰는 거야. 생각만, 지식만 쓰는 것이지 마음은 쓰는 게 아니야.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 마음을 쓰는 게 아니야. 마음을 쓰다 보면 괴로워. 마음은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컨트롤을 한다.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 그거 아니에요. 마음은 컨트롤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용 설명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 사용 설명서는 뭐냐? 마음을 몽창 버리는 게 마음 사용 설명서예요. 그리고 이성만 쓰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나면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고차원적인 에너지 마음 차원이 또 있어. 그 차원을 쓰게 되면 인간은 괴로움이 없어요. 화가 나도 여기서 화내고 화가 나도 마음이 동요가 없어. 마음이 계속 있고 그런 뭔가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지만 그거에 매이지 않는다. 그렇지.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야.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런 게 다 있어. 현상은 그대로 있어. 있는데 단지 내 마음이 매이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공부지. 있는데 그것도 12분별도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있는데 그게 공부가 아니라니까. 분별을 하되 분별 속에 내가 없어야 되는 거야. 분별 속에 내가 마음이 끄달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강경에 나와요. 응모소주 이생기심이야. 응모소주,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켜라고. 이생기심, 이생기심, 마음을 일으키라고 했다. 그러니까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키라고 했지 마음을 시비분별을 하지 말아라고 한 건 아니거든. 이게 무주, 무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머무를 대상이 있고 머무르는 놈이 있기 때문에 무주가 되는 거잖아. 그지? 무주 하면 어떻게 해? 머물렀다 뜻이잖아. 머무르지 마라 뜻이잖아. 그죠? 그러면 머무르는 놈이 있으니까 무주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머무를 대가 있고, 그지? 머무르는 놈이 거기에 머무르지 말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머무르는 놈이 거기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데 그 머무르는 놈이 누구냐면 우리의 생각이야. 생각이 머무르는 놈이 어떻게 마음에 머물면 괴롭이 생기는 거야. 응? 한 생각이 마음에 붙들리는 거라도 우리는 집착이라고 그래, 집착. 마음을 놓으라고 해도 그거 놓으면 당장 죽을 것 같아. 어? 카드값은 어떻게 갚아야 된다고. 응? 응? 그거 뭐야, 대출 받으면 대출금은 이자는 어떻게 갚느냐고.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 나라 이거야, 나라고. 거기 집착해서, 거기 너무 집착해 있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짓 하고, 자기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해결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성적인 생각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비두면 저절로 생각이 올라오는 거야. 거기에 대응하는 생각이 저절로 올라와야 돼. 응? 그러면서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거야.
저승길 떠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껄거린다고 그래. 할 거예요. 응. 아이고 나중에 나이 먹고 보니까 세상에 별거 없거든. 내가 미쳤다고 돈을 그렇게 모으느라고 힘들어. 나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걸. 응? 좀 남한테 좀 이렇게 이렇게 봉사도 좀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가 남는 게 껄은 후회거든. 이게 왜 이제 틀렸어. 응. 이제는 이제 후회도 이제 소용없어.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러한 묘한 도리를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나머지 인생을 해피하고 즐겁게 재밌게 살다가 몸이 없어지면 몸이 없는 대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보면 알아. 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죽을 때 그러잖아. 삶이 주마등처럼 흘러가 지나간다고. 응? 너 이놈새끼 죽어봐야. 죽어보면 안다니까. 그땐 늦었어. 몸뚱이가 있어서 공부해. 그래서 이승에 굴러도 개밭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는 이유가 그 얘기 아니야. 이승은 뭐야? 내가 생각을 했으면 생각을 바꿔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그럼 저승을 가면은 차원이 우리가 쓰는 이 3차원적인 우리는 차원을 여러 가지 중첩된 차원을 쓰는데 우리는 차원이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으로 못 가. 그렇지? 몸이 움직여 저까지가. 그러니까 저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는 마음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왜? 삶이라고 하는 게 생명이. 그 동안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딱 깨쳐가지고 몸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사는 거야.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그래? 어? 죽을 때 나는 여태까지 부질없는 짓을 했다 이거야.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먹고 살 정도의 음식만 있으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거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쉬운 게 왜? 늘 썼기 때문에. 늘 써봤기 때문에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 어른들은 도를 아는 것은 세수할 때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고 해요. 왜? 우리가 늘 쓰던 놈이거든. 우리가 제일 잘 알아.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원래는. 응? 내가 늘 쓰던 거기 때문에 익숙하거든. 응? 근데 그거를 몰라.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는 거야. 알고 그 마음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호르몬 균형이 잡혀져갖고 몸이 어떻게 돼? 아팠던 몸들이 건강해져. 응? 건강해져. 그 생각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비용, 화병 이런 게 있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응? 뭐만 쳐다보면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없애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이제 마음 공부다. 마음 공부는 마음을 완전히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것이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의 생성 과정과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제 공부를 해본 거예요. 마치겠습니다.